무인 시스템이 죄송합니다. 또 경험이 일천한지라 볕드는 시냇가 양천의 이승복입니다. 무인 시스템이 그 기술적인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무인 시스템이 진행되는 거죠? 지하철 전철에. 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무정차 통과하는 경우에는 어떤 위기 경보가 발령이 되죠? 이제 우선 무정차 통과를 하기 위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네. 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예. 그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무정차를 통과했어요. 잠깐 졸았다거나 시스템적으로 통과했다거나. 그러면 레벨 1입니까? 레벨 2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좀 뭐라 네. 답변을 못 2020년도 개정된 거에 의하면 레벨 2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 29일 날 색강역에서 출발 관악상행 1212호 열차 9량이 편성된 건데 당곡, 신림, 서원역을 무정차로 3개역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한테 온 문자는 레벨 1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레벨 2 상황을 살짝 덮기 위한 문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이런 체제. 그러면 이게 지금 무인 운용 체제에서 무정차 통과한 게 레벨 2 상황인데 1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3개역을 통과했습니다. 레벨 1입니까? 레벨 2입니까? 레벨 3입니까? 그건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예. 솔직히. 레벨 2입니다. 네. 어쨌든 3개역이라는 엄청난 그 거리를 통과하는 동안에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지금 자동화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형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간과하고 있죠. 왜? 기계니까 믿은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관제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가능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오류는 어떻게 나중에 수정이 될까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무정차 통과됐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셔서 지금 알고 있고요. 이거는 기관사가 잠깐 졸아서 3개역을 통과한 것과 무인으로 관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차량이 3개를 통과한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맞습니다. 하고요. 예. 그다음에 승무 직원이 한 명이 타 있죠, 그 안에. 타기도 하고 일부 역에 또 내려기도 하고 합니다. 타게 돼 있는 게 규정 아닌가요? 원래 무인은 예. 원래 사람에 탑승하지 않도록 설계해서 운영하는 건데 국토부의 운행 계획 승인받는 조건에 의해서 이 인력을 배치하라는 별도의 그게 조건부 승무 안전요원의 맞습니다. 개념이고 예. 혹시 열차 내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초동 조치하기 위해서 한 분이 타시는 걸로 알고 있고 신분당선이 그렇게 운용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거기에 틀림없이 승무 직원이 한 분 계셨겠죠? 그다음에 추후에 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이분의 잘못입니까? 관제소의 잘못입니까? 무인 관제 시스템의 잘못입니까? 이것도 지금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죠. 예, 뭐 어디의 잘못이라기보다 하여튼 누구든 뭔지 인지했다면은 예. 그 우선적으로 조치 내지는 어디에 관련된 기관과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쌓여서 사실은 대형 사고들이 터지는 겁니다. 정말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상황 조치 훈련, 우리가 군에서 얘기하는 매트릭스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첫 번째 정거장이 통과했을 때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근무자가 그걸 알렸다 그러면 두 번째 정거장에 섰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걸 안 알리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는 근무자도 해태하고 있었던 거죠. 업무를. 근데 그게 양쪽에서 어느 누구도 제어가 안 됐다는 거. 사람도 제어가 안 되고 기계도 제어가 안 됐다는 거.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안에 많은 분들이 타고 있었을 텐데 만약에 이게 신호기라든가 이런 거에 오작동으로 인해서 뭐 추돌이나 탈선 이런 일이 생기면 대형 인명 사고가 날 수 있었던 충분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행감 끝나고 나면 바로 현장 조사를 하고 원인을 좀 규명한 다음에 네. 원인과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원인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철 문제 2. 두 번째 전철 문제 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혜지 의원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별내선이 이제 경기도에서 확장되고 자꾸 그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경기도에서 그거를 풀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경기도 주민들이 늘어나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고, 의원님. 예. 경기도 구간이 확장이 될 때 서울시에서 네. 경기도하고 노선 확장에 대한 업무 협의를 할 때에 예. 경기도 노선이 늘어난 만큼의 차량 정차를 우리 서울시 노선에도 하도록 같이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뭐냐면요. 이거는 시민의 편의 입장 그리고 국민의 편의 입장에서 보면요. 공직자들의 업무 혜택입니다. 경기도는 이거 서울시 사람이니까 서울시에서 처리하세요. 우리는 어차피 타고 가잖아요. 국토부에서 허가 내준 거잖아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 과밀하게 오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처리하세요. 그렇게 하고 정작 본인들은 승용차로 출근하시죠. 그러면은 시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그걸 하시라고 만들어준 자리가 바로 공직입니다. 밭들뽕의 일직. 이걸 지금 해태하고 계신 거예요.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공직자라면 이런 부분이 예상되고 충분히 예상되잖아요. 수십 년을, 십수년을 근무하셨는데. 그러면 경기도 측에 선제적으로 가서 방어하고 경기도한테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너네가 이런 식으로 정리해줘. 우리가 이렇게 할게라는 기본적인 틀이 나왔어야 되는데 하고 난 다음에 과밀이 되니까 그제서야 아우성 치는데 증편이 안 됩니다. 이거 교통공사에 미룰 수도 없어요. 적자는 누적되어 있지. 교통공사에 재원은 없지. 서울시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교통공사 자체에서는 그걸 받아낼 능력도 없지. 그런데 서로 떠밀기를 하는 거죠.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 행정학에서 얘기하는 가장 잘못된 행정 행태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경기도에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수도권이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이 전철 노선이. 예, 저희가 그래서 지금 서울 지하철이 경기도로 연장이 검토되거나 계획될 때 요청할 때에는 의원님 지적하신 반드시 열차 증편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연장된 구간에 대한 열차 증편만이 아니고 서울 시계까지의 연장 증편 계획을 같이 협의해서 사업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관철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연장 자체를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정책이고요. 그래서 지난 아까 말씀한 별내선 같은 경우 저희가 놓쳤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저희가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무사한 일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반성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자전거 제가 생각했을 때요. 대한민국 자전거 특히 서울 지역의 자전거 인프라는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뭐 북유럽 뭐 이런 데랑 자꾸 비교하는데요. 북유럽 인구가 많지 않아요. 북유럽 아무리 큰 도시도 대한민국 서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복잡하고 이 많은 차량이 다니는 데서 자전거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기적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자전거 도로 잘 만들어놨습니다. 여의도 가보시면 자전거 도로에 점심시간에 다 불법 주정차하고 있습니다. 높으신 분들께서. 인정하시죠? 이거 왜 단속 안 합니까? 제가 일부 인력을 가동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 아마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사실은 사각지대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뭐 그냥 의도적으로 좀 눈을 감아주는 형태가 있어요. 예, 여의도 현장에서 보거나 내지는 광화문이나 뭐 이런 쪽에서 보면 자전거 도로가 그나마 주차하기 제일 좋거든요. 근데 자전거 도로 인도가 신성 불가침이듯이 자전거를 위해서 도로를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으면 그 도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공공정책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의 그 관리 문제 집중적으로 특히 입간판 뭐 이런 거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자전거의 교행을 방해하는 행위들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요. 바로바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전철 문제로 가겠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인 신정역과 목동역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화를 넘어서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서 신월 1, 2, 3, 4, 5, 6, 7동, 신정, 3동처럼 이렇게 전철 사각지대가 없어요. 인정하시죠? 예. 섬입니다. 교통섬. 전철이 안 닿는 곳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정역이 굳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깝게 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전철 사각지대를 빨리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전철 반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전철 똑같은 예산 쏟아붓고 그렇게 계속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공사하는 기업들만 배불러주는 일이라는 소신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이번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정말 우리 신월동하고 신정동 주민들에게 멋진 선물 하나 해주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 만들어 주셔야 예,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지역의 철도 서비스가 상당히 소외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언뜻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장 홍대선의 어떤 광역철도가 좀 구축이 돼 있고요. 물론 경전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앞으로 노선 설계에 지정을 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만은 지역적인 요소, 또 정치적인 요소, 뭐 역학적인 요소 여러 가지들이 가미되다 보니까 행정적인 어떤 판단은 상당히 후순위로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경전철 노선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럴 때 의원님께서 많이 좀 힘을 주시면 저희도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하실 때 저를 고려한 정치적인 요소는 다 제외해 주시고요. 예, 오직 시민들을 위해서만 고민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장 홍대선 뭐 이런 것도 연장되거나 움직일 때 그 원안대로 잘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혹시 좀 바뀌는 게 있다면 왜냐하면 인구가 자꾸 이동을 하니까요. 10년 전, 15년 전 기준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10년 전, 15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이 전철역이 생긴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전철은 고사하고 기차 장난감도 볼 수가 예, 없었던 예. 그런 상황들이에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버스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20분씩 와야 되는 이 불편한 현실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건 대장 홍대선이 지금 이제 3자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속도가 좀 붙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관련돼서 또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지금 102번 역사 문제, 세전역에서 응암초교냐, 세전역에서 충암초교냐 이 문제인데요.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서대문구 주민도 아니고 서대문구를 대표한 사람도 아니고 은평구를 대표한 주민도 아니고 은평구를 대표한 사람도 아닙니다. 신정역과 목동역 같은 사태가 더 이상 벌어져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걸 이틀 연속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동안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소영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말씀하시니까 우리 도시교통시에서는 그런 문서가 없다. 그런 사례가 없다. 아마 도기본에서 뭐 제출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도기본이 무슨 북경시의 도기본도 아니고 동경시의 도기본도 아니고 서울의 도기본인데 같은 이거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서 전혀 다른 별개의 일처럼 말씀하셔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통실은 도시철도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 원칙이고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기본 바이블입니다. 물론 그걸 해석하거나 그걸 조금 정보를 잘못 인지해가지고 오해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럴 때에도 해석 판단 기준은 저희 도시철도 기본 계획입니다. 네. 서울시 공공데이터 버스 승하차 인원 자료를 2022년부터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보면은요. 명지전문대 충암고등학교 앞에서 113만 명이 내리고 승하차를 하고 응암초등학교에서 39만 명이 승하차를 해요. 괴리가 격차가 73만 6천 명 정도 납니다. 인구는 계속 유동해서 변하고 있고 또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0년, 15년 전에 그 설계한 것이 지금의 현실에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저는 당연히 현실 상황에 맞춰서 설계 변경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 노선 변경이나 설계 변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게 공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이게 왜 불가능한지를 저한테 정말 설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실질적으로 유동인구가 훨씬 많은 곳에서 전철역이 생기지 않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걸 또 무시한 채로 그냥 본다면 그 목동역하고 신정역이 사이가 780m거든요. 진짜 걸어서 바로 코앞이잖아요. 근데 세전역하고 응암초교 740m예요. 저 이게 설득이 안 돼요, 저한테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위치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설득이 안 돼. 그래서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던 거고 세전역에서 충암초교가 1100m거든요. 이격거리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신정역과 목동역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무언가 좀 의구심이 많이 생기는 일들은 정치가 행정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제 결론입니다. 예, 뭐 혹시 필요하시면 담당 과장이 좀 설명할 게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예, 예, 과장님을 따로 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몰랐던 내용들은 좀 바로 좀 파악을 해서 따로 조치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대기 정거장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교통실 입장이 서울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본 계획을 관리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기존에 발표된 그 계획대로 우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게 물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개발 압력이나 이런 수요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었다면 물론 변화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랬을 때 또 상대적으로 그 변화로 인해서 나오는 부작용도 의외로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 기본 계획에 따라서 갈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